지금 음소거를 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자막이 이 직업의 고충이라는 자막이 이렇게 왼쪽으로 슥 오면서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렇게 자막이 이제 간단한 모션이 들어갔는데 이 자막을 한번 살펴보면 흰색 필 컬러의 섀도우, 약간 회색 섀도우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직업의 요 의자가 조금 폰트 크기가 작고 고충이라는 글자가 좀 더 글자 크기가 폰트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X 값만 이동하는 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다음에 처음에는 글자가 없다가 나타나는 거죠. 자, 글자가 없다가 나타나는 것을 조정하는 것을 오페서티라고 하죠. 불투명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글자의 X 값, 위치, 포지션 X 값을 조절하고 오퍼서티를 조절하면서 이렇게 글자가 나타나는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글자를 보시면 여기에 어떤 효과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채면 이런 거 쉽게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자, T를 누르고 자, 선택 툴을 눌러서 한번 이제 이 텍스트 이펙트 컨트롤 보겠습니다. 폰트가 전체적으로 좀 너무 크죠? 지금 폰트 크기가 120이니까 전체를 100 정도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의 어를 블럭을 치워서 얘를 글자를 조금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80 정도로 줄여 보시고 그 다음에 고충은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한 120 정도로 크기를 키워보고 그 다음에 Q도 조금 글자가 큰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Q를 좀 크게, 자, 이렇게 커서가 안 먹힐 때는 이게 선택 툴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선택을 하고요. 더블 클릭하면 이제 글자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럭 잡아서 Q 요거는 자 120으로 예. 자, 그러면 요거에 이제 모션을 한번 넣어 볼 텐데 이제 얘 위치를 이제 조금 이동할게요. 가운데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여기 보면 이제 섀도우가 들어갔죠. 회색 그림자. 그럼 얘가 선택된 상황에서 여기 보면 섀도우를 이렇게 체크. 섀도우가 들어갔었네요. 자, 이렇게 섀도우를 넣었습니다. 자, 섀도우를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 조금 차이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넣으면 이게 글자가 더 잘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 모션을 똑같이 한번 넣어 볼 텐데, 자, 모션이 들어가는 것은 포지션, 자, 위치값과 오페서티가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모션이 들어갈 곳에 이제 이걸 조금 타임라인에서 확대를 하고요. 이제 얘의 길이만큼 조금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자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자막이 이제 모션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모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션을 넣으려면 자, 타임라인에 있는 텍스트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 안에 이 텍스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닫혀 있으면 삼각 버튼을 눌러서 늘려주고요. 자, 여기 보면 쭉 이제 폰트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필 컬러 바꾸고 더 내리시면 포지션과 오페서티가 있어요. 자, 어디 있냐면 트랜스폼 안에 있어요. 자, 이 텍스트 안에 트랜스폼 안에 포지션과 오페서티가 있죠. 얘 두 개를 키프레임을 만들어 줍니다. 최초의 키프레임은 시계 모양 클릭 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재생을 해보는 거죠. 쭉 재생을 하면 이제 여기쯤 와서는 이제 글자가 다 나타나야 되죠. 그럼 요쯤에서 이제 다시 내려서
자, 트랜스폼 안에 포지션과 오페서티의 추가 키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추가 키프레임을 만들려면 요 가운데 동그란 거 add 키프레임 클릭해주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키프레임을 만들었고 다시 첫 번째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키프레임과 두 번째 키프레임의 수치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이 수치가 변화를 해야 됩니다. 자, 키프레임 이동을 하는 거는 여기 방향키, add 키프레임 옆에 있는 방향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키프레임에 가서 처음에 위치가 약간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최초의 키프레임의 값에 X값, 좌우로 이동하는 X값만 살짝 조절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X값만 바뀌게 되면 이 키프레임에 바뀐 X값의 그 값이 이제 메모리가 되는 거죠. 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페서티 처음에는 글자가 없다가 나타나야 되죠. 없으려면, 안 나타나려면 오페서티가 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오페서티의 첫 번째 키프레임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똑같이 따라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간단하죠? 자, 얘가 이제 너무 이렇게 x 값이 너무 저래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이제 값을 조금 조절해도 됩니다. 자, 이 값을 두 번째 키프레임의 값의 x 값을 조금 조절해주면 이제 덜 가게 되죠. 이렇게. 네. 첫 번째 자막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글자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서서히 나타난다는 것은 오페서티를 조절한다는 거고, 글자가 처음에는 작은데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페서티와 글자의 스케일만 간단하게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T를 눌러서 저희가 이 식에 대한 업무도 하지만, 자, 여기에서 선택 툴을 다시 또 눌러줘요. 그래서 폰트는 지금 뭐 비슷한 폰트가 없어서 지금 여기 보면 나눔 명조체 레귤러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필 컬러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좀 전과 똑같이 섀도우 약간 들어갔습니다. 자, 섀도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죠. 자, 폰트 크기를 70으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글자와 글자의 간격, 즉 자간을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선택 툴로 선택한 상태에서 자, 자간 조절하는 것은 이 숫자 0에 마우스 갖다 대고 클릭하고 떼지 마시고 왼쪽으로 드래그. 글자를 조금 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갖다 놓고요. 예. 자, 한번 모션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나타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처음부터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가서, 자, 오페서티와 스케일을 조절합니다. 자, 오페서티와 스케일은 어디 있냐? 텍스트 안에 쭉 스크롤 내리면 트랜스폼 안에 이제 스케일과 오페서티 두 개의 키프레임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쭉 지나가다가 이제 이쯤에서 다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두 번째 키프레임을 딱딱 만들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키프레임과 두 번째 키프레임에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아무런 애니메이션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수치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첫 번째 키프레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스케일은 약간 이제 커지는 거죠. 이게 작았다가 약간 커지는 거죠. 그러면 커졌던 원래 텍스트의 크기의 상태가 100이고 한 80으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80 정도로 줄이고, 그 다음에 오퍼서티는 처음에는 안 나타나야 되니까 자, 수치를 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는 거죠. 이게 적당한지.
자, 요거에서 움직임이 약간 어때요? 자, 움직임이 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퍼지면서 스케일이 커지니까 조금 안 이쁘죠. 그래서 이거의 중심을 중앙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선택 툴 상태에서 이 텍스트를 선택하고요. 자,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앵커 포인트라는 걸 위치를 조절해야 되는데 앵커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제가 조금 얘를 좀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자, 뭐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거의 앵커 포인트를 이제 위치를 제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앵커 포인트예요. 자, 얘를 움직여서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움직임이 이렇게 커지는 걸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원래대로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오페서 크기 스케일을 이제 80 하니까 너무 좀 변화가 크니까 맞죠? 어색하다 그러죠? 자, 그러면 얘가를 한 90으로 자, 여기서 자, 요거를 90으로 한번 수정. 그럼 좀 비슷하죠, 이렇게. 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같이 이제 밑에 것도 이렇게 주면 되는데 한번 나머지 글자를 한번 제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가다가 내사 발굴에 대한 업무도 하고 이건 텍스트를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그래픽 레이어에 더 글자를 더 추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선택해야 돼요. 자, 지금 내가 이제 타임라인에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았을 때, 자, 즉 그 말은 요 여백을 클릭했을 때는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텍스트를 추가하면 이 새로운 이 주황색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게 돼요. 그런데 나는 여기 안에 그냥 새로운 텍스트만 더 넣고 싶다면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제 T를 눌러서 이제 요 텍스트를 마저 입력하면 네. 자, 발로 좀 안 보이네요. 그러면 내사 발굴에 대한 업무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다운표가 마침표 다운표 있네요. 마침표, 다운표. 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놓고요. 얘는 이제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같은 모션이 들어갔죠. 여기 똑같은 것을 이제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저희가 이 식에 대한 업무도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키프레임을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 자, 커맨드 C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내사 발굴에 대한 업무도 하고 있어요. 얘를 누르고 자, 여기에 트랜스포 포지션 커맨드 V 그러면 저 스케일과 똑같이 키프레임이 복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같이 나타나죠. 자, 이렇게 만약에 이 내사 발굴에 대한 업무도 하고 있어요. 이건 조금 더 늦게 여기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를 다 같이 선택해서 뒤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식에 대한 이게 이제 먼저 나오고요. 좀 이따가 이게 타이밍은 내가 내가 좀 더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면 땡길 수 있는 거고. 네, 세 번째 자막 따라하기입니다. 자, 어려운 자리를 매번 겪어야 하는 이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면서 약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약간 포지션이 약간 왼쪽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비슷하게 할까 고민을 해보니까 마스크를 씌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포지션 값의 X 값만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 눌러서 어려운 자리를 매번 겪어야 하는 점점점 따옴표 이렇게. 자, 이제 폰트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어려운 자리를 매번 겪어야 하는 요 글자는 가로보다는 이제 세로로 좀 키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얘의 키를 좀 세로로 더 키우고 싶다. 혹은 또 가로로 더 뚱뚱하게 만들고 싶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이렇게 모서리를 클릭 드래그 하면 가로, 세로 다 똑같은 비율로 조절이 돼요. 그죠? 이렇게. 그런데 나는 가로는 똑같이 하고 이제 세로만 좀 더 뚱뚱해졌으면 좋겠다. 이러면 스케일에 이제 비율 고정을 깨야 됩니다. 어떻게 깨냐? 자, 이 텍스트를 누른 상태에서 텍스트 안에 요 스크롤을 내리면 이제 트랜스폼 안에 스케일 안에 유니폼 스케일이라는 얘가 있죠. 얘를 체크를 해제하면 세로 또는 가로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얘를 체크 해제하고요. 나는 요 키만 키우고 싶다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면 돼요. 신기하죠? 이렇게 가로만 올릴 수도 있고. 나는 이제 세로만 옮기고 싶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약간 비스듬하게 나타나면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옮기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자, 한번 마스크를 한번 사용해 볼 텐데, 자, 우리 모자이크 효과할 때 마스크를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요 텍스트를 타임라인에서 누른 상태에서 자, 이펙트 컨트롤 안에 텍스트 안에 요 마스크를 이제 만드는 어떤 그거죠. 얘는 이제 원형 마스크, 사각 마스크, 펜툴은 내가 직접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펜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사각형을 한번 이렇게 러프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큼지막하게. 자, 그리고 이제 얘의 위치를 이렇게 옮길 건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나오게. 처음에는 안 나오다가 이렇게 딱 나타나는 요렇게 마스크를 씌우면 되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요렇게 안 나타나다가 이 마스크의 위치가 스르르르 움직이면서 글자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비스듬히 나타나겠죠? 자, 이때 중요한 거는 페더를 줘야 돼요. 페더는 뭐랄까? 번짐이랄까요? 테두리를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너무 싹둑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부드럽게 보여졌으면 좋겠다. 그럼 페더 값을 올려야 돼요. 자, 지금 이펙트 컨트롤 안에 마스크 안에 마스크 페더가 10인데 무지막지하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테두리가 부드러워져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처음엔 안 보이다가 이제 마스크의 위치가 여기다가 이제 슬슬 내려오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건데, 그것이 마스크 패스예요. 길이죠. 최초의 키프레임은 시계 모양 클릭하고, 자, 여기서 이제 스르륵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두 번째 키프레임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첫 번째 키프레임으로 이동. 두 번째 키프레임 이동. 근데 지금 변화가 없죠? 두 번째 키프레임에서 이 마스크의 위치를 이제 글자가 보이게끔 해줘야 되죠. 근데 아까 내가 만든 마스크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보이게 하냐면, 이 마스크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돼요. 자, 지금 두 번째 키프레임이 선택되어 있고요. 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글자가 보이도록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애니메이션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조금 시간이 렌더링이 좀 걸립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 글자가 나타나는 게 너무 느리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키프레임의 간격을 줄이면 글자가 빨리 나타나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좀 부드럽진 않은데 이거는 아직 이제 렌더링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자, 플레이.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서 약간 포지션도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똑같이 아까 마스크 패스가 있는 그 키프레임이 있는 거기 위치에 똑같이 내가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이동해야 되죠. 방향키 이용해서 첫 번째 키프레임 위치에서 자, 이거 인디케이터 파란 줄, 자, 이거 스크롤을 내려서 자, 포지션 X 값의 키프레임을 만들 거예요. 자, 이 키프레임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포지션의 두 번째 키프레임을 만들고 자, 첫 번째 키프레임으로 이동해서 X 값을 살짝 조절해주고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됐죠. 자, 선뜻 그런 것들을 그냥 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얘는 이제 나타나는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쫙 나타납니다. 자, 위에서부터 나타나려면 이제 마스크를 이제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면 되겠죠. 처음엔 안 보이다가 서서히 마스크를 씌우면서 이제 보이게끔 하고 글자의 위치가 위에서 살짝 내려오죠. 자, 밑에 글자는 보세요. 이제 마스크가 이제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자, 밑에서부터 서서히 보이다가 전체가 보이고 약간 밑에서 이제 밑에서 위로 살짝 포지션이 이동되는 그런 모션이 들어갔습니다. 자, 막상 이제 어려워 보여도 들어가는 거는 마스크 효과랑 그 다음에 포지션 효과만 하면 이렇게 이제 글자에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는데 근데 글자가 그냥 나타나면 되지 왜 이런 애니메이션 마스크를 씌우고 또 포지션 이제 값을 조절하고 하느냐. 그냥 글자가 들어가게 되면 조금 밋밋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사소한 어떤 글자가 나타나는 거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고 이런 사소한 어떤 그런 정성들이 모여가지고 이 뭐랄까 이런 예능 프로그램의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글자가 성의 없이 틱틱 나오면 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 이제 나타날 때마다 이제 모션이 들어가고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고 포지션이 바뀌고 근데 이게 글자가 서서히 나타나고 이런 이제 디테일의 차이가 이제 프로그램의 이제 그런 퀄리티를 높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비해서 선생님의 브이로그는 되게 퀄리티가 낮죠. 이게 자학이 아니고 그냥 이게 조금 귀찮거든요. 그런데 이제 귀찮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귀찮아도 하나는 하시고 그리고 요거를 만들어 놓으면 이걸 프리셋처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건 저장하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줄 테니까 저장해서 그냥 텍스트만 바꿔서 써도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텍스트부터 자, 선뜻 그런 것들을 그냥 하시기가 그죠? 자, 폰트를 조금 지겨우니까 그냥 귀여운 이제 선생님이 좋아하는 만만한 훈 떡볶이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얘를 좀 크기를 조금만 이제 키우시고요. 그 다음에 자간을 조금만 줄일까요? 네, 그리고 이제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자간을 좀 더 줄일까요? 이렇게. 자, 이제 여기에 이제 마스크를 씌워서 위에가 처음에 서서히 보이다가 전체가 보이는 거, 그 다음에 포지션 Y 값을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마스크부터 한번 씌워서 보겠습니다.
자, 얘를 누르고, 자, 텍스트, 선택 그런 것들을 그냥 하시기가 요 안에 이제 그냥 사각형으로 그냥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졌죠? 얘의 크기만 이렇게 조절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얘도 이렇게 조금만 더 크기로. 자, 그 다음에 패드값. 맞죠? 패드값을 주는 게 좋습니다. 자, 패드값을 사정없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게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안 보이다가 자, 여기에 키프레임 만들어줘야 되죠. 어디에? 마스크 패스에. 마스크 패스가 패스라는 게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키프레임 만들고 자, 이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키프레임을 만들어서 마스크 어디 갔어요? 자, 마스크라는 글자를 누르면 나온댔습니다. 자, 두 번째 키프레임 있는 상태에서 얘를 글자가 보이게 쓱 내려줍니다. 자, 그러면 너무 이렇게 이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포지션, 그죠? 위에서 살짝 내리라고 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키프레임의 위치로 가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키프레임 이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포지션에 두 번째 키프레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 Y 값을, 자, Y 값을 이렇게 위로 올린다고 했죠. 자, 이 Y값만 한번 보세요. 자, Y값이 지금 495.2고, 둘 다 똑같죠? 자, 그러면 이 숫자가 작을수록 이 Y 값이 위로 갑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내려야 되니까 얘가 숫자가 작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키프레임의 값이 더 작아져야 돼요. 조금만 작아지게. 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결과는 이렇게. 자, 플레이. 자, 이렇게 되죠. 좀 느리네요. 자, 너무 컴퓨터를 혹사시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것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자, 텍스트.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맞춤표, 다운표. 자, 그리고 얘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텍스트의 크기를 조금 키운다고 했습니다. 자,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요거에서 자, 스케일에 유니폼 스케일을 해제해서 조금 크기를 키운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요거에 이제 모션을 넣을 건데, 이 이제 모션은 이제 밑에서 위로 나타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자, 마스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요 텍스트 안에 마스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사각형 마스크 만들고요. 그냥 크기만, 위치만 조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지요? 자, 여기에서 패더 값을 줘야 됩니다. 패더 값. 자, 패더 값을 사정없이 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자, 이제 키프레임. 이제 얘가 이제 나타나고 나서, 이제 나타나야 되니까, 자, 이쯤에서 이제 마스크 패스 키프레임 만들고 쭉 가서 두 번째 키프레임 만들고, 자,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 이제 마스크의 위치가 이제 안 보여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처음엔 안 보이다가 자, 두 번째 키프레임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값을 수정해야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서 자, 포지션에
키프레임 만들고 두 번째 키프레임의 위치로 이동해서 포지션에도 이 위치에 두 번째 키프레임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키프레임으로 이동해서 이제 밑에서 이제 위로 가야 되죠. 자, 밑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631보다 숫자가 더 커야 돼요. 그럼 조금 이렇게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자, 키웠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한번 전체적인 그거를 한번 눈 아이콘을 끄고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뭐 이런 이제 모션이 들어가는 거를 이제 저장해서 계속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타임라인에 보세요. 얘를 오른쪽 클릭을 해요. 자, 어떻게? Export as Motion Graphic Template, 템플릿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걸 누르시고, 이걸 자막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제 마스크를 써서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Y값. 자, Y값, 이제 좌우로 이동되는 거 말고 위아래 하니까 Y값, Y값 조절. 이렇게 네, 제가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템플릿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장을 했다가 글자만 바꿔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요거를 이제 제가 한번 어떻게 사용하냐? 자, 그래픽 요걸 누르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브라우저가 있는데 제가 방금 만든 마스크. 자, 여기 영문이 먼저 있으니까요. 마스크 제가 한글로 썼죠. 그러면 마스크 Y값 조절 요게 있죠. 자, 얘를 한번 갖다 써볼게요. 자, 마스크 Y값 조절 클릭 드래그해서 가져와요. 눈 아이콘을 껐네요. 자, 그러면 요렇게 되죠. 그러면 요렇게 온 거를 글자만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더블 클릭해서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자막 포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거가 이제 그런 모션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자막 포기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좀 더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키프레임 간격 조절하면 되는 거죠. 자, 트랜지션을 활용해서 자막을 꾸며보는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클립이 이제 이 아쿠아리움이죠. 여기 고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 클립, 두 번째 클립에 또 이런 고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클립과 이 클립의 사이에 트랜지션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 트랜지션을 넣는 거는 이제 비디오 트랜지션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 왼쪽에 지금 어셈블리죠. 그다음에 이제 어셈블리는 이제 프로젝트 패널이 여기 있고 이펙트 컨트롤이 여기 있고 효과 컨트롤 이펙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펙트를 검색하기 위해서 이펙트 창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맨 밑에 있는 비디오 트랜지션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효과를 넣어 볼 거냐면 이제 동그랗게 화면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를 해볼 거예요. 자, 아이리스 라운드를 해볼 건데, 자, 아주 쉽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클립과 클립의 경계 부분에 놓기만 하면 돼요. 자, 아이리스 라운드를 클릭 드래그해서 클립과 클립의 경계에 이렇게 놨어요. 자, 제가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앞에 클립과 뒤에 클립에 이제 양다리가 걸쳐져 있는 식으로 트랜지션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거의 어떤 세부 속성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 트랜지션을 클릭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자, 트랜지션에 넣은 결과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인디케이터를 당겼어요. 한번 볼게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쵸?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클립과 이 클립에 핸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마침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이 빨간색 화살표가 미디어 스타트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끝에가 미디어 엔드예요. 자, 미디어 스타트는 뭐냐면 카메라에서 REC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스타트 버튼을, 녹화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그게 이제 미디어 스타트고, 그 다음에 이 미디어 엔드는 다시 REC 버튼을 눌러서 녹화가 정지됐을 때, 그 지점을 미디어 엔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미디어 스타트부터 미디어 엔드까지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하는 부분을 선택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여 선택된 시작점을 우리는 in 포인트, 인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선택한 끝점을 out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죠? in 포인트, out 포인트, 시작점과 끝점. 자, 그러면 핸들은 뭐냐면 여기 밑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에서 자, 여기 핸들이라고 화살표가 돼 있죠. 자, 미디어 스타트에서부터 in 포인트까지, 즉 촬영은 되었지만 선택되지 않은 부분을 핸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아웃 포인트에서 미디어 엔드에도 이렇게 선택되지 못한 핸들이 있는 겁니다. 자, 핸들 이해됐죠? 선택되지 않았지만 촬영이 되어 있는 부분. 자, 그럼 다시 프리미어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 클립과 이 클립은 지금 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핸들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제적으로. 자, 그럼 일단 트랜지션 지워보고 얘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얘를 살짝 올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줄이고, 자, 줄였죠? 그러면 얘가 이제 미디어 엔드죠. 미디어 엔드 끝점이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미디어 엔드죠. 그 정지 버튼 눌렀을 때. 자, 그러니까 이거에 여유를 두기 위해서 약간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당겨 왔어요. 맞죠? 자, 그리고 얘도 약간 여유를 주기 위해서 당겨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 여백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여기.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약간 핸들이 생겼죠? 자, 거기에 트랜지션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아이리스 라운드. 자, 그러면 이제 트랜지션이 적용이 돼요. 자, 플레이. 이렇게. 자, 나는 트랜지션을 적용을 했는데 왜 안 되지? 그러면 얘가 핸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핸들을 일부러 만들어 줘야 돼요. 예, 좀 당겨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트랜지션의 세부 속성을 몇 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리스 라운드라는 트랜지션을 클릭을 합니다.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선택 툴에서 선택을 하고, 자, 이펙트 컨트롤로 가요. 그러면 이 트랜지션의 속성을 바꿀 수가 있는데, 먼저 나는 이거의 시간을 조금 이렇게 트랜지션이 들어가는 시간을 좀 더 좀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듀레이션이 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25라고 돼 있는데 얘의 타임 베이스는 지금 아마 30으로 해놨을 거거든요. 자, 30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초에 30장의 사진이 촬영되었다. 그래서 30장의 사진이 척척척 지나가면서 마치 동영상처럼 보이는데 30장의 사진이 지나가면 1초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60장의 사진이 척척척 지나가면 2초가 지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25프레임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요게 00000025라고 돼 있죠.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거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 00은 분. 그 다음에는 초.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 숫자가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자, 그러면 얘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다가 28 다음에 29 다음에 30이 아니라 00이 되면서 요 초가 1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트랜지션을 1초를 넣고 싶어.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100을 입력하는 거예요. 자, 이 1은 1초란 말이고 이 00은 프레임이 00 프레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100 하면 1초가 딱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선생님이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보시면 100 돼 있죠. 자, 이거의 의미를 여러분 알아차려야 돼요. 자, 여기는 프레임 자리. 그죠?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프레임, 그 다음에 초, 분,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1초의 트랜지션을 집어넣은 거에 결과는 조금 아까보다는 좀 길어지겠죠? 이렇게. 자, 여기 보더 컬러라는 게 있죠. 이 보더라는 것은 테두리거든요. 자, 테두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흰색 보더를 주겠다. 그러면 자, 여기에 자, 보더 컬러 경계죠. 얘를 나는 흰색으로 하겠다. 자, 흰색으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더 위드스 두께를 좀 해야지 이게 보이죠. 3을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럼 3을 입력하고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원형에 테두리가 흰색 테두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다른 트랜지션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비디오 트랜지션을 여러분들은 다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좀 자주 쓰는 게 슬라이드 안에, 여기 슬라이드 안에 자, 슬라이드 안에 푸시 이거 되게 많이 좀 활용도가 높거든요. 자, 슬라이드 안에 푸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클릭과 클립의 경계 부분에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지금 현재 있는 화면, 그러니까 다음 올 화면이 이전 화면을 밀어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밀어내는지 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왼쪽에서 이제 들어와 가지고 밀어내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그 세부 속성에 들어가면 이거에 그 세부 속성 값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트랜지션을 클릭하고요. 이펙트 컨트롤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방향이 있어요. 아까는 이게 선택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다음 올 화면이 왼쪽에서 푸시 들어오는 거죠. 자,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거고, 요거는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거고, 요거는 밑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자, 지금 밑에서 내려오는 걸로 체크하고요. 한번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요렇게 밑에서 올라와서 이제 다음 화면이 채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조절할 수 있죠. 뭐 시간 조절하고 이렇게 방향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지금 자막하고 있는데 웬 트랜지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영상에 넣는 장면 전환 효과, 즉 비디오 트랜지션을 자막에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자막을 하나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적었어요. 뭐라 적었냐면 트랜지션 활용하기라는 자막을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자막에 트랜지션을 넣어서 마치 아까 모션을 넣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줌 안에 크로스 줌이라는 걸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앞에.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커진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이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어렵게 모션 만든 거를 미리 해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뭐예요? 약간 크기를 이제 조절하는 거죠. 스케일을 조절하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그냥 미리 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트랜지션을 자막에 그대로 활용해서 편하게 쓰실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간편하게 모션을 만들 때 트랜지션을 활용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영상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영상이 이렇게 끝나면 이제 소리를 이렇게 좀 줄여줘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영상의 소리를 줄여주는 방법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아주 활용도가 높으니까. 자, 그럴 때 지금 오디오 1번에 이제 소리가 있어요. 그럼 이 소리를 조절하려면 이 A1의 크기를 조금 늘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늘려주냐? 자, 보세요. 자, 여기 A1이 있고 쭉쭉쭉 있는데 가면 M 옆에 자, A1과 A2의 경계 부분에 마우스를 싹 갖다 대죠. 그럼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맞죠?
여기 돼도 이 모양이 생기고 여기 어디 A1과 A2의 모든 경계에도 여기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을 때 클릭 드래그해서 얘를 늘려주면 훨씬 조절하기 편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아까 없던 흰색 선이 생겨요. 자, 얘가 뭐냐면 볼륨 선이 되는 겁니다. 얘가. 자, 그러면 얘의 볼륨 선을 내가 조절해서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자, 조금 올릴게요. 자, 그럼 소리를 한번 일단 들어볼게요. 조절하면 되는 거죠. 자,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소리를 점점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펜 툴로, 자, 여기 보시면, 자, 툴박스에 펜 툴을 누르세요. 자, 그러면 마우스 모양이 펜으로 바꾸죠. 그러면 키프레임 2개를 만들어요. 클릭, 클릭. 그리고 나서 뒤에 맞는 키프레임을 쭉 내리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소리를 내가 좀 줄이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좀 더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부분에 이 소리만 내가 줄이고 싶다. 그러면 키프레임 4개를 찍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키프레임을 일단 선택 툴로 바꿔요. 자, 선택 툴로 바꾸고 나서 얘를 이렇게 쭉 내립니다. 이렇게. 자, 4개 키프레임 하나, 둘, 셋, 넷 만들고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 부분에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어. 그럼 요걸 이렇게 줄이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어떤 특정 부분의 소리가 너무 작아요가 키프레임 4개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올리면. 자, 한번 소리가 진짜 작아진지 한번 볼까요?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좀 더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소리를 조절할 때 키프레임 말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통째로 줄이고 싶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자, 지금 선택 툴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 지금 비디오 클립이죠? 여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소리를 이렇게 내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리가 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특정 소리를 조금 이제 이렇게 다 줄이고 그러니까 할 때 면도칼로 있죠? 요렇게 잘라가지고 요 부분만 이렇게 더 올린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디오의 컨트롤은 요 오디오 트랙을 이제 크게 보이게 해가지고 그럼 흰색 선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그 흰색 선에 키프레임을 만들어서 특정 부분을 소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아니면 전체로 올릴 때는 전체 흰색 선을 전체적으로 움직여주거나 그렇게 해서 소리를 조절을 한다는 겁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아주 많이 사용되는 거 뭐 이거와 비디오는 여기에서 A1을 조금 크게 키워요. 이렇게. 그러면 비디오도 이렇게 흰색 선이 있어요. 얘는 비디오니까 이 비디오에 있는 흰색 선은 뭐냐면 불투명도예요. 오페서티. 자, 오페서티가 100이면 밝게 보이고 그 다음에 오페서티가 0이면 사라지는 겁니다. 투명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영상이 점점 이렇게 나타나다가 점점 어두워졌으면 좋겠다. 페이드 아웃 되면 영상이 사라지면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블랙이거든요. 이게 블랙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 사라지는 거가 오페서티 0을 만드는 거. 이것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자, 펜툴 상태에서 띡. 자, 그러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되는 거죠.